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비수도권 의예과 최저 라인은 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의대 지원이 많이 됐고요. 좀 복잡하게 바뀐 대학도 좀 있고 변수가 좀 많습니다. 미리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의대 지원할 때 주의할 점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도권 대학도 제가 해봤는데 대체로 제2사 모의 지원이 잘 맞는 편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수도권보다는 조금 정교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A부터 F대학 총 6개 대학인데요. 이건 제2사 모의 지원 최초 컷과 최종 컷이고 여기는 고속 성장 적정 점수라고 제일 높은 거예요. 저는 보통 이걸 최초 컷 점수로 보거든요. 그리고 어디가에 있는 70% 컷입니다. 자, 그럼 보통 70% 컷은 최초 컷과 최종 컷 사이 여기쯤 있어야 되잖아요. 보시면 737.27인데 여기 뒤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실제 입시 결과보다 높게 컷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B대학 볼까요? 797, 796인데 여기 70% 컷은 793이에요. 여기 뒤에서 70% 컷이 나와요. 여기도 높게 컷이 형성됐습니다. 고속 성장 마찬가지 좀 높게 평가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993, 991인데 992가 여기 있으니까 좀 정교하다 볼 수 있겠죠. 993.19 이 정도면 뭐 잘 맞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82.98 5인데 27이니까 여기는 여기쯤 있죠. 여기도 실제 좀 고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속 성장도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요 대학 볼까요? 993, 992, 990이에요. 70% 컷이.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컷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거죠. 수도권 대학과 달리 비수도권 대학들은 대체로 높게 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여기 볼까요? 967, 966. 여기는 967.54니까 여기 또 앞에 있네요. 그래도 이게 모의 지원이나 고속 성장 제일 높은 점수 보고 쓰게 되면 안전한 카드로 쓰고 싶다. 어지간하면 붙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붙는데 이게 좀 더 정교하게 또는 손에 덜 볼 정도로 뭐 몇 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컷이라서 내가 손에 좀 덜 보고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덜 손해보고 좀 정교하게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수도권 대학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대 지원하려는 분들은 대체로 학생 학부 모두 좀 늦게 받으려는 움직임이 좀 강해요. 왜냐면 그 모의 지원 최종 업데이트가 서울대 원서 접수 마감일 오전에 최종 업데이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또는 어떤 설명회에서는 뭐 상담을 늦게 받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미리미리 받아서 내가 어떤 대학을 쓸지 러프하게 결정해 놓은 다음에 접수 기간에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의 상담하시게 되면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접수 기간에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한 보름 정도 눈여겨봤던 대학들 거기밖에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는 어떠세요? 예, 이건 좀 어떠니? 물어보게 되면 실제 그 카드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보름 정도 봤던 조합과 어그러지는 카드를 제가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이널 콜이라던가 마지막 접수 경지를 보고 또는 모의 지원 최종 업데이트 보고 의견 드리니까 좀 빨리 오셔서 좀 러프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 최종 결정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군별 조합은 그냥 2월 20일까지 내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조합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의대는 환산 점수 몇 점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욕심 부리시면 2월 20일까지 굉장히 힘들어져요. 좀 편한 조합 하시라 말씀드리고, 자, 이거 잘 안 돼요. 매년 보게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대학에 일반 전형을 쓸까 지역 인재 전형을 쓸까 왔다 갔다 움직이시거든요. 하필 일반 전형 거의 끝, 그리고 지역 인재 돌리면 그것도 안전할 것 같은 거 좀 애매한 그 점수를 갖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대체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저 여기 쓸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조합이 보통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한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어머님, 얘야, 너한테만 유리한 대학은 없다. 우리가 좀 리스크를 안고 원수업 사는 게 사실은 맞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점수는 예상 점수지 실제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 벗어난 다른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예상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자꾸 눈에 보는 점수로만 조합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쓸 때 우리 아이의 의견,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제3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참고해서 좀 원서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나한테 안전하게 보이는 카드보다는 나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카드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대 조합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가군입니다. 자, 울산대부터 해서 제가 모집 인원에 표시를 해놨는데 붉은색 화살표로 해놓은 건 뭐냐면 정시에 전형계획 대비 정원이 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대나 경북대 일반은 정원이 안 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대학들이 수시, 지역 인재로 많이 배치해서 그렇습니다. 울산대 정원 10명이고요. 수능 플러스 면접이고 여기 한국사 1% 반영합니다. 입시 결과는 99.17. 이 경북대는 지역 인재 전형 6명 신설됐습니다. 수능 반영비를 보시면 되고 입시 결과는 98.62. 22명 정원에 23명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 수능 전형 18명, 지역 인재 22인데 여기 반영비를 잘 보세요. 국수, 영탐 동일하죠. 이런 대학은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냐? 수능 한 과목 망한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합입니다. 왜냐면 25씩 반영 비율 한다는 건 어느 과목에든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예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제대가 수학이 좀 쉬웠을 때 수능 수학 4등급이 붙은 사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이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입시 결과는 97.50, 96.75, 22명 정원에 36명 타 대학 이탈했고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각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이 합격자를 보게 되면 충성도가 되게 낮아요. 최초 합격자들이. 지역 인재면 그 대학에 등록을 하고 다녀야 할 학생들을 뽑는 거잖아요. 최초 합격자들 대부분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인재대 지역 인재 보시게 되면 16명 정원에 정원만큼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냥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전카드가 생긴 거예요. 즉 경남 지역 학생들한테 하나의 안전카드가 하나 생겼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남대 일반 지역이 있고요. 20명, 24명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13명 정원에 11명 타 대학으로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전남대 일반은 19명 정원에 36명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현상을 한 표로 맨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아대, 부산에 있죠. 일반 전형, 지역 전형 다 늘었고 여기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똑같죠. 입시 결과 98이고 5명 정원에 21명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고요. 14명 중에 3명 타 대학으로 이탈했습니다. 자, 가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 일반 전형 14명 있고요. 수능 100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처럼 건 뭐냐면은 이게 환산점으로 나와서 제가 역산해 본 겁니다. 역산해 봤더니 건양대는 98.4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4명 정원에 35명 정도 타 대학으로 이탈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 보실 때 타 대학으로 이탈 많이 했다. 이 대학들은요. 우리가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상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대학 보시면 됩니다. 경상대 일반하고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표시되는 건 뭐냐면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에요. 작년에는 미적기가 지적인데 확통 미적기가로 풀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탐2에 가산점이 있고 경상대 일반은 98.7 그리고 지역은 97.5입니다. 올해 일반보다 지역인재 정원이 좀 더 많아서 이게 조금 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7명 정원에 5명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고요. 19명 정원에 11명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지역 인재 전형 10명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응시 과목 확통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미적기가 10% 가산점 있다는 거. 경쟁률 6.88대 1이고요. 정원 16명 정원에 타 대학으로 36명 이탈했습니다. 입시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설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는 없습니다. 나군 볼게요. 한림대 선발 방식이 바뀌었어요.
단계별 전형으로 가서 면접을 하는데 5배수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됩니다. 한림대가 저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면접 보고 싶긴 한데 일괄 합산으로 하게 되면 지원자가 많이 몰렸을 때 입학처 부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입학처의 행정력을 좀 보존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국어의 2배입니다. 많이 보죠? 입시 결과는 97.75, 38명 정원에 7명입니다. 타 대학으로 이탈이 많지가 않죠. 부산대 수능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둘 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선발 방식 바뀌었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 20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수 과목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아마 화학이나 생명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하겠죠. 제 생각엔 수능이 압도적으로 우수한데 물리 화학했다고 과연 부산대가 감점을 많이 할지 이건 좀 변수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엔 그런 학생들이라도 수능이 좀 괜찮으면 큰 감점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겁먹고 지원을 기피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체 검열되면서 이 경쟁률보다 좀 낮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보다 경쟁률 치솟는다 라고 하게 되면 허수가 많겠죠. 어떤 의미냐? 수능은 좀 안 좋은데 화학하고 생명 내신 좋은 학생들이 이거 믿고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경쟁률은 저 경쟁률보다 높다. 저거 믿고 지원하는 허수가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시 결과는 98, 98.33이에요. 24명 정원에 2명 타 대학으로 이탈했습니다. 25명 정원에 10명 일반 전형을 이탈했고요. 연세대 미래 수능 반영비를 보시고 모집 인원만큼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입시 결과는 97.67, 그리고 을지대 일반 2이고요.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60이에요. 입시 결과는 99.21입니다. 15명 정원에 14명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전북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정원이 늘었어요. 31명, 37명이고요. 수능 100에 이렇게 수능 반영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29명 정원에 27명 타 대학 이탈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는 29명 정원에 3명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연세대 미래는 수시 강원 인재 결혼시 정식 강원 인재 지역 인재 선발한다 그 뜻이고요. 을지대 지역 의료 인재 수시 결혼시에 정시에 선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군입니다. 충남대 일반 지역 인재에 있는데 충남대가 모집군을 바꿨어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꿨습니다. 보통 대학들이 모집군을 바꾸게 되면 그 이유는 명확해요. 입시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추합이 너무 많이 도니까 추합에 따른 행정력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만약 다군에 있게 되면 보통 추합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입학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전화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아마 충남대는 가군에 있었을 때 입시 결과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군으로 이동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고 입시 결과 장점 낮았잖아요. 96.25에다가 97.30이니까 좀 낮아서 모집군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정원 15명인데 거의 2배수가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많이 하니까 입시 결과에서 끝선이 좀 주저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충남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집군 바꾼 게 잘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죠. 저게 입시 결과가 떨어져야 우리가 합격률이 높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충남대 지역인재 26명 정원에 16명 이것도 많이 돌고 있죠. 충북대 일반 지역인재 정원 늘었습니다. 수능 반영비를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역인재도 최초 합격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12명 정원인데 10명 타대학 이탈하고 있고 16명 정원에 14명 이탈하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는 1등보다 약간 높죠. 건국대 글로컬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정원 다 늘었고요. 수능 반영비를 보시면 되고 여기도 환산 좀 나와서 제가 역산해 보니까 일반 전형은 98.5, 지역 인재는 97.75고요. 정원만큼 타 대학으로 이탈하고 있고 지역 인재도 타 대학으로 이탈이 좀 많습니다. 영남대 18명, 22명 증원됐고요. 수학 지정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과탐 지정이죠. 그리고 입시 결과는 98.20, 97.33, 정원만큼 타 대학 이탈했고요. 정원의 3분의 2 정도가
지역인재에서도 이탈을 했네요. 나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주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여기도 정시 증원됐고요. 수능 반영비를 보시면 되고 입시율가 좀 높은 편입니다. 97.67이에요.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만큼 도망갔고요. 제주대 지역인재는 타 대학으로 이탈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원광대 22명이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렇게 돼 있고요. 입시 결과는 97.5. 충원 인원은 모집 인원만큼 타 대학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가 모집군 바꿨어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꿨습니다. 탐구 한 과목 씁니다. 일반 전형은 98.66, 지역인재는 98.33. 자, 이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의지원 돌려봐도 애매하고 여기 모의지원 돌려봐도 애매하잖아요.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막 돌려보다가 마지막 결정을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런 학생이 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군입니다. 순천향대 정원 30명이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렇게 돼 있고 미적기와 과탐 10% 가산점 있습니다. 이것도 환산점 나와서 제가 역산해 보니까 98.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군에 있다 보니까 대체로 타 대학으로 이탈이 많습니다. 28명에 139명 타 대학 이탈했고요. 단대 천안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국어, 수학 반영 비율 약간 바뀌었습니다. 2과목 가산점 있고요. 입시 결과는 96.06, 25명 정원에 거의 5배 정도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14명 정원이고요. 과탐2 가산점 있고 97.80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원에 거의 3배 정도 타 대학으로 이탈하고 있고요. 자, 계명대 일반하고 지역인재 있는데 지역인재 신설입니다. 20명. 여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동일합니다. 이런 대학은 한 과목 무너진 학생들한테 기회의 땅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드렸죠. 입시 결과 경쟁률은 16.2대 1, 입시 결과 98, 정원의 3배 정도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수능 반영 비율 보시고 97.23 입시 결과 보여주고 있고요. 정원의 4배 정도 타 대학으로 이탈하고 있죠. 대구 가톨릭대 정원 늘었죠. 반영 비율 보시고 입시 결과 97.23, 정원의 4배 이상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고신대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렇게 돼 있고 일반 전형은 좀 펑크가 많이 났네요. 13명 정원에 115명, 지역인재 97이고요.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정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탐 가산점이 있고요. 97.83, 수명 정원에 3배수 이상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게 수도권 대학, 회색으로 칠한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이고요. 나머지 비수도권 대학인데 그냥 요거는 작년 입시 결과 기준으로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썼다 정도 보시면 돼요. 충남대가 모집금 바꿨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나군 여기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여기가 상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점수 조금만 달라지게 돼도 합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급 대학생 학생들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의대 증원 때문에 달라지는 점 뭐가 있냐면 각 대학들이 수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시에 모집 인원을 소폭 늘렸습니다. 물론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기 전이에요. 근데 수시에서 각 대학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루즈하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2월 인원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 모집 인원에서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별 모집 인원이 조금씩 다 늘었거든요. 그럼 조금씩 늘었으니까 입시 결과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모집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추합이 조금씩 더 많이 늘 수도 있어요. 수도권과 달리. 그래서 복잡한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매년 상담해보게 되면 결국 따라가는 건 모의지원하고 고속성장 분석기 플러스 마지막 날 경쟁률 그리고 모의지원 최종 업데이트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예상이 되기는 하나 실제 입시 결과는 1월 초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대학들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구나 이 정도 개념으로 군별 의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의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게 되면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쫄면 못 씁니다. 나도 쫄고요. 다른 학생도 쫄기 때문에 의대 쓰는 자원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쓰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 수능 만점자를 만나봐도요. 별 고민을 다 합니다.
만점자도요, 떨어질 고민한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의대 쓰는 학생들은 숙명적으로 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나도 쫄면 다른 학생도 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지원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